마음 챙김이 청정한 대사선에 들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행복도 버리고 결혼도 버리겠죠. 여기서 행복은 육체적 행복, 육체적 즐거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쁨은 뭡니까? 정신적 즐거움. 슬픔은 뭡니까? 정신적 괴로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쪽 보면 그죠? 그러니까 184번 보면 그죠? 413쪽입니다. 행복도 버리고 결혼도 버리고는 육체적인 행복과 육체적인 결혼도 버리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나오죠? 그죠? 정신적 행복과 정신적 괴로움이라는 이 둘 되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모든 육체적, 정신적, 그죠? 그 뭡니까? 느낌들이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다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들은 불고불락수로 하죠.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낌의 평온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평온, 그래서죠? 그 느낌의 평온입니다. 그 느낌으로 보면, 그죠? 느낌의 평온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롭도 버리고, 슬픈, 이건 언제 버리는가 쭉 설명합니다. 그죠? 설명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죠? 자, 415쪽으로 확 가버리겠습니다. 앞에 딱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괴로움, 육체적 괴로움,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을 언제 버리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190번 한번 보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각 선의 근접에서 느낌들이 벌어진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 제4선에 모아놓는가? 되죠? 앞에서 다 버리지도 켜놓고 그러면 왜 사선에 모아놨는가? 왜 모아놨나?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물으면 대답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말하고 보면 쉬운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그죠? 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이라는 것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그것은 미시하여 알기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하면 돈부는 정말로 알기 어려운 겁니다. 제 4선이 가진 그 특징입니다. 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 근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어떻게 해서 나오냐? 요거는 육체적 괴로움도 아니고, 육체적 즐거움도 아니고, 정신적 괴로움도 아니고, 정신적 즐거움도 아닌 그 어떤 느낌. 그러게 조금 감이 잡히죠? 그러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래 말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예를 들면, 415쪽 제일 밑입니다. 예를 들면, 사나운 황소를 바로 잡을 수 없을 때 그 소를 쉽게 잡기 위해서 목동은 모든 소를 우리 속에 몰아넣은 뒤 한 마리씩 내보내면서 그 황소의 차례가 되면 이놈이다 이놈을 잡아라 소리 지르면서 그걸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느낌입니다. 그럼 소 5마리를 넣잖아요. 우리에 넣어놨고 그죠? 한 마리씩 내보낸다. 요거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이야. 이러면 그렇구나. 요거는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이야. 그렇구나. 요거는 뭡니까? 그래 하고 하면 딱 잡아갖고죠. 요 놈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만 대충 가면 잡겠죠.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이다. 그죠? 부담없이 설명을 잘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주석갑니다. 그렇게 대주석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세종께서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5가지 느낌들을 모두 여기에 모아놓으셨다. 이와 같이 모아놓은 느낌들을 보이신 뒤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것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 않는 느낌. 여기 줄 쫙 끊으면 되겠죠? 그죠? 무조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대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느낌을 다 모아놓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바로 요것이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이다. 됐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번 이제 그걸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2번도 그걸 보면 되고죠. 그래서, 그죠? 193번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느낌으로 보면 세 번째 느낌이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그 보면 세 번째 느낌을 나타난다 돼 있죠? 그죠? 193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느낌은 뭡니까? 불고불락수 하죠. 한자로. 그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하잖아요. 고락, 불고불락. 되죠? 한자로 적게 됩니까? 안 적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수로는 단지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됐죠? 세 번째 느낌은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평온이라고도 한다. 됐죠? 이걸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느낌의 평온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것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 반대인 중립을 또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죠? 앞에서 그죠? 네 가지 느낌, 즉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을 함께 모아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4번이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 사설의 키워드는 우리가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래 원어로 보면 뭐죠? 우백하 사띠 파리 수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성입니다. 합성은 풀이가 제일 어렵죠. 그죠? 우리 한글이나 산스크리트는 합성 아니고 뭡니까? 우리 그 격변화를 해버리면 정확하죠.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이게 들어갔으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에게인지 누구로부터인지 이건 완전 180도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합성을 어떻게 번역하냐. 근데 중국 사람들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한글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로부터인지, 에게인지, 뭐에 기인한 건지, 그죠? 뭐뭐를 위한 건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니까 우백화는 딱 직역을 해봤습니다. 우백화는 중국에서 다 그런 사자로 옮겼습니다. 됐죠? 사띠는 뭐로 옮겼습니까? 영어로 옮겼죠? 파리수띠는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정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사념청정. 이러면 중국 역경과는 땡 끝입니다. 사념청정이 뭔데? 와. 알아서 해. 됐죠? 근데 다 중국에 태어나서 번역해서 뭐죠? 스트레스 훨씬 더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또 같은 끝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문에는 여러 번역되어 있는 사념청정입니다. 자, 사념청정을 한글로 어떻게 옮길 겁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초기경에서만 거의 나타나는 용어거든요. 누가 주석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대장경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막 재밌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자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버릴 사자니까 버림. 영문 말하면 됩니까? 생각. 무작정 막 소설을 씁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우백화는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다 봤죠? 그죠? 평온이 되고, 사띠는 마음챙김이고, 이거는 청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글로 평온, 마음챙김, 청정이다. 이러면 뭡니까? 미친놈. 욕하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죠. 자, 평온, 마음챙김, 청정이다. 제 사수는 평온, 마음챙김, 청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또 번역이라고 했나? 네? 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묻죠? 한글은 의미가 통하려면 여기 다 뭡니까? 조사가 들어가야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 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번역은,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는 통합을 많이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번역은 뭡니까? 왜 주석서가 필요합니까? 특히 이런 거 번역할 때는 주석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전통적으로죠. 옛날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합성어를 주석가에 대간 붓다고서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붓다고서 스님이 옮긴 설명한 대로 따라가는 게 제 1번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번역하면은 평온으로 인해, 이게 그걸 됐죠, 지금?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그래 됐죠, 지금, 그죠? 예.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 청정한. 이거는 누가 이렇게 옮겼습니까? 붓다고서 스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온으로, 1번은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 청정한. 그것도 우리가 잘 보면,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청정이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우리 A, B, C로 합시다. A, B, C 하면 이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자, A로 인해 B가 청정한. 왜 이렇게 하면 설명이 없어요? 그죠? 됐죠? A로 인해, 그죠? A를 원인으로 해서 B가 청정한. 됐죠? 이러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A 와 B가 청정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제일 무난하겠죠, 그죠? A와 B가 청정한.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엄마야, 멋지게 통하죠? 실제로 서양에서도 그죠? 아주 또 그죠? 뛰어난 불교학, 서양 스님이든가 불교학자든가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됐죠?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평온이죠? 왜냐면 불고불락사가 바로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여기서 평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평온이 여기서 청정해지죠. 확립이 되고. 그 마음 챙김도 여기서 청정해지겠죠. 그래서 A와 B가 자, 평온과 마음 챙김이 청정한. 상당히 그죠.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이 뭡니까? 우리 입장은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뭡니까? 자,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C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우리가 그죠? 그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럴 게 뭐냐? A and B and C로 바뀌자. 그죠? 자, 평온과 마음 챙김과 청정이 있는 제4선. 그래도 될 것 같죠? 제4선의 특징이 마음 챙김, 평온과 마음 챙김이 있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청정한 거고. 근데 이건 조금 무리는 따릅니다만, 그죠? 요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번역했습니다. 됐죠?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제4선 정형부 초기에 한 100군데 정도 나옵니다. 전부,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쭉, 그걸 해놨습니다. 194번 됐고, 그죠? 예, 그래서 쭉 그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418쪽입니다. 그거 보면 위에서부터 둘, 넷, 6개 줄 봅시다. 자, 그래서 때문에 평온은 초선 등의 분류에서도 있지만 청정하지 않다. 그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청정하지 않은 초승달의 빛처럼 함께 챙긴 마음 챙김도 청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처음의 세선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됐죠? 거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다 청정하죠. 초선, 이선, 삼선 다 청정한데 여기서 비로소 뭡니까? 평온이 확립되기 때문에. 됐죠? 제4선의 가장 큰 특징이 평온이죠. 평온 3선에도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제4선에서 평온을 그죠? 가장 그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은 뭡니까? 그죠? 평온 때문에 제4선이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부담 선생님이 왜 A 때문에 B가 청정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범수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의 빛에 가리지 않고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립인 평온의 조선달은 지극히 청정하다. 이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달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 등도 청정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오직 이 제4선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쓰였다고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그리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건 아시죠? 그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198번에 보면 다섯으로 분류한 선 되어 있죠? 자, 우리 상자부 분류 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선을 분류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경의 분류 방법과 아비담마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되죠? 경에서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정도로는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경장의 경에 그 중에서도 4분 니까에 대한 주석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선, 2선, 3선, 4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분류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심사, 희락정. 자, 심사를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 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봐야 되겠죠? 초선에는 심사, 희락정이 다 있고, 그 제2선대에 보니까 우리 심사가 동시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선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다른 법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죠. 심이 떨어지고 사실학정이 있는 거.
그러면 3선은 뭡니까? 심사가 떨어지고 희락정이 있는 거. 4선은 뭡니까? 희가 떨어지고 낙정이 있는 거. 5선은 뭡니까? 낙도 떨어지고 평온과 사와 정이 있는 거. 됐죠? 그죠? 그러면 제 5선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5으로 분류한 선에서 아비담마의 방법론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하면은 심사를 왜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만일이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서요. 모든 경에서 그렇게 설하고 계시면 5선은 나눌 필요가 없겠죠. 부처님 동시에 떨어진다는데 부처님은 없습니까? 부다버서 스님은 없습니까? 부처님도 없습니다. 그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경전 적어도 서너 군데 이상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심사가 심이 없고 사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이 적어도 서너 군데 됩니다. 되죠? 그 부처님께서도 심사는 따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그러면 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아비담은 제가 그 말은 표준화 작업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 표준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심과 사가 심이 먼저 떨어지고 사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서너 군데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도 5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삼매의 경계를 5가지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또 상자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분류를 쓰겠습니다. 와,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420조, 맨 마지막입니다. 202호입니다. 이와 같이 사종선의 두 번째를 둘로 나누어 오종선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된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거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사종선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오종선의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각각의 경우 첫 번째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죠? 땅의 가시나를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가시나를 통해서 그렇게 명상주제를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제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려고 여기서 자세히 했습니다. 됐죠? 그죠?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삼매품을, 삼매를 있잖아요. 삼매와 본삼매, 그죠?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뭡니까? 우리 청정도는 제4장을 당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북방에서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자료가 있겠지만 저는 문외한이라서 잘 못 봤습니다. 그죠?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주석서에서는 청정도는 제4장을 보시오. 너무 아낍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한번 더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죠. 나머지 뭡니까? 제 5장입니다. 5장. 나머지 가시나 됐죠? 우리 가시나는 10가지로 정리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하나를 갖고 자세하게 초선, 1선, 3, 4선, 본삼에 있는 걸 쓰라고 이제 4장, 5장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징 있는 것만 딱 쥐고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실제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땅의 가시나 했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두 번째 물의 가시나죠? 그죠? 그럼 물의 가시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번. 1번이니까 또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가시나 다음에 물의 가시나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땅의 가시나와 마찬가지로 물의 가시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편안하게 앉아서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물에서 표상을 취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반복해야 된다. 어때요? 앞에처럼 됐죠? 여기 물의 가시나의 경우처럼 나머지 모든 것을 그와 같다는 무슨 말입니까? 땅의 꽃이나에서 설명했듯이 물의 가시나에서도 알아야 되고 물의 가시나에서 적용하는 거 매크로 나머지 뭡니까? 그죠? 불의 가시나, 그죠? 뭐 이런, 그죠? 뭐 이런 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자, 이 다음부터는 이만큼도 말하지 않고 이래놨죠? 뭐라는 데입니까? 오직 차이점만 말한다. 됐죠? 뭐를 봐라 이 소리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기서도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에게는 웅덩이, 호수, 목, 바다 같은 자연적인 물에서 표상이 일어난다. 됐죠? 전생에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죠? 가시나 수행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삼매 수행, 가시나 수행, 삼매 수행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 번 보고 싶으면 됐죠? 특히 가시나 수행은 대부분 눈으로 합니다. 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 번 보고 싶으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상 모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금생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한 번 보고 싶은데 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척, 그죠? 웅덩이 물을 딱 봐도 표상이 딱 생기겠습니다. 됐죠?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마치 어쩌고 저쩌고 어느 스님처럼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자, 네 가지 가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네 가지 가시나의 결점 제일 우리 1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색 가운데 어떠한 색깔을 가진 것은 물이라고 쳐서는 안 되는데, 됐죠? 왜? 색깔하면 이 색깔이 가시나나 혹은 범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자, 물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허공으로부터 깨끗한 천으로 걸러 받은 것이거나 그와 같이 깨끗하고 흐리지 않은 것이란다. 사발이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앞서서란 사오는 모서리 갈린 곳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앉아서 색깔을 반조해서, 이게 기본 제일 중요한 거죠. 물의 색깔, 푸른 색깔을 반조해보면 그건 뭡니까? 푸른색 가시나가 되풀고 혹은 법을 관찰하는 윗바사나가 됩니다. 특징을 더군다나 반조하면 안 되죠. 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점착성 있잖아요. 점착성을 반조하면 이거는 뭡니까?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이 아니고 윗바사나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징을 마음에 잡도록 해서도 안 된다. 자, 색깔은 그것의 토대에 물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물의 요소가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개념의 마음이다. 여기도 개념 파견하죠. 그죠? 안부, 우다카, 와라, 살릴라, 이건 전 물의 동요입니다. 산스크리트 빨리어로 물의 동요입니다. 이름 중 자기한테 분명한 거로 보통 물을 앞보로 합니다. 그죠? 앞보 하면서 물을 까지는 닦아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와 이와 같이 닦을 때 앞서는 방법대로 서서히 두 가지 표상이 일어난다. 뭡니까?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 됐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익힌 표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만약 물에 거품과 포말이 섞여 있으면 익힌 표상도 그와 같이 상식적이죠. 물을 출렁출렁 하는 게 보고도 눈 감으면 출렁출렁 하는 걸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닮은 표상은 마치 허공에 달려있는 보석으로 만든 부채와 보석으로 만든 거울의 원반처럼 움직임이 없이 나타난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나타남으로 근접삼에 들고 앞서서란 방법대로 사종선과 오종선에 든다. 됐죠? 사종선, 오종선 이런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종선은 경에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선의 방법, 오종선은 아비달마에서 더 자세히 나눈 방법, 이 말입니다. 물이 가시나야 된다. 됐죠? 여기 물이 가시나 땡입니다. 나머지는 뭘 보면 됩니까? 예, 앞에 땅이 가시나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불의 가시나입니다. 당연히 불에서 표상을 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6번에 가면 뭡니까? 만드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자, 적당한 나무 아래나 천막으로 가서 그릇을 굽기 위해 만든 모양으로 무더기를 만들고 불을 지핀다. 당연하겠죠? 불을 지펴야 되고, 골풀로 만든 돗자리나 가죽 혹은 천조각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크기만한 구멍. 이거 뭡니까? 가시나 앞에 우리 흙에 가시나 때 크기하고 똑같죠? 지름 한 30cm, 30cm쯤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불을 지펴놓고, 뭡니까? 천조각으로 그 불을 덮고, 30cm 해놓으면 불이 활활활 타는 거, 그것만 딱 보이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그렇게 하면은 익힌 표상이 나고, 닮은 표상이 나고, 그래서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초선에서 사선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7번에서 뭡니까? 색깔로 반조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징을 반조하면 윗바사나가 되버립니다. 안 됩니다. 불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고 됐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개념 문제 동그라미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8번에서 또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죠? 426쪽입니다. 8번에서 두 번째 줄은 익힌 표상은 불꽃이 파열하면서 약해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그죠? 그 밑줄 내려오면 닮은 표상은 뭡니까? 닮은 표상은 마치 공중에 있는 붉은 천조각처럼 황금 부채처럼 황금 기둥처럼 움직임 없이 나타난다. 됐죠? 물의 가시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람의 가시나입니다. 당연히 바람에서 표상을 취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는 계속 지금 보는 거로 했죠? 바람의 가시나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보거나 다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됐죠? 닿는 것까지, 감촉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은 뭡니까? 주시를 애들 끼고 몸에 닿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다 보고 닿고 이렇게 나옵니다. 10번에도 보면 바람이 스치는 것을 보고 나오죠? 바람이 이 부분에 다 따르고 마음친경으로 확립한다. 그죠? 그리고 몸의 한 부분에 닿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익힌 표상은 솥에서 가둬낸 죽에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나타난다. 닮은 표상은 고요하고 움직임 없이 나타난다. 됐죠? 바람을 가시나의 특징입니다. 그럼 푸른색,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앞에는 지수, 화풍, 했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청황적백, 색깔로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푸른색은 자연적으로 보면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푸른색 광물 있잖아요. 푸른 게 뭡니까? 빛이 뭐 이런 게 푸릅니까?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척 보면 파란색 표상 탁 떠오르겠죠. 그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닦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꽃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파란 색깔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꽃이죠, 그죠? 파란 꽃을 그죠? 광주리 안에 넣어놨고, 그죠? 꽃만 쫙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눈 감아도 파란색이 떠오르겠죠? 이때 꽃으로 보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색깔로 봐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13번에 보면 꽃이 나오죠? 그 꽃들만으로 광주리나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펴야 한다. 혹은 푸른 천, 됐죠? 2번입니다. 3번은 뭡니까? 그죠? 혹은 푸른 천으로 구름이를 만드는 광주나 바구니에 채워야 한다. 혹은 북의 표면처럼 푸른 천으로 그 은지를 덮어 씌워야 한다. 혹은 청동의 푸른색이나 잎의 푸른색이나 염료의 푸른색 가운데 해야 된다. 휴대용으로 만들거나 고정용으로 하면 된다. 됐죠? 이건 뭡니까? 푸른색을 갖고 있는 걸 갖고 가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색깔로 해야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건 닐다는 푸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마음에 잡도록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킴 조상에는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나는데, 이 결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흠이 났다든지, 그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조상 그 없이 나타냈습니다. 같이 해서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도 어떻게 됩니까? 15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노란 꽃이나 천이나 노란색 광물. 됐죠? 꽃이나 천이나 광물. 됐죠? 앞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갖고, 그죠? 꼭 해서 색깔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붉은색은 뭡니까? 당연히 17번입니다. 17번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붉은 꽃이나 천이나 붉은색 광물. 됐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나 천이나 광물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나옵니다. 자, 8번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19번 두 번째 줄 흰 꽃이나 천이나 흰색 광물. 이런 거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쭉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죠? 다음 조선 쭉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면 뭡니까? 광명의 가시나 나오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10가지 가시나를, 경에서 10가지 가시나 나타나는 것이 한 6개 경이 됩니다. 그 필요한 분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적어 드릴까요? 네. 예, 저는 이런 걸 잘 결정 못 하겠어요.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한 10개 정도, 6개 정도 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나는 혹자든 그죠? 이거 후대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경 한 6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공식. 됐죠? 흐온과 아르마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흐온과 아르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색정에, 그죠? 공무원처, 식무원처하고 대대가 되죠? 같아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뭡니까? 설명을 할 때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다오사 스님이죠.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38가지 명상주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38가지 명상주제라는 말씀이 우리 책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죠? 이거 456쪽 펴보십시오. 456쪽에 보면 56번 있죠? 이건 456쪽, 56번 찾으시죠? 거기서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넷째 줄. 찾으시죠? 성전에서 설한 38가지 명상주제. 나오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도 부탁을, 근데 조건 있죠? 성전에서 설한, 성전은 뭡니까? 경륜론 3장을 성전이라 합니다. 됐죠? 경륜론 3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데는, 성전에서는 이렇게 해죠? 38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40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중복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다오사는 스님은 그죠? 그러면 가시는 8가지만 하면 되겠는데 왜 10가지를 했겠어요? 찝찝하겠죠, 그죠? 부처님 10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마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 10번 보시면 다시 431쪽으로 갑시다. 그거 보면 한정된 허공까지 나있죠? 그 부처님께서도 지수, 하풍, 정황, 적백, 공식 해서 공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공은 허공입니다. 허공. 그런데 무한한 허공이 아니고 제한된 허공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가시나는 제한이 안 되면 우리 그죠? 표상을 못 일으킵니다. 그 여기서 뭡니까? 지름 한 30cm쯤 되는 그죠? 이거를 뭡니까? 햇빛이 잘 밝게 돼 있잖아요. 시커먼 천으로 구멍 뻥 뚫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허공이 가시나죠? 그게 제한된 허공이죠? 한 30cm 정도로 제한된 허공.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허공으로 말씀하시고 아르마리는 초보자가 가시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공무원체 들어가면 어떻게 식무원체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적어도 제4선은 이미 정득해갖고 공무원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식무원체가 됩니다. 초보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대신은 뭡니까? 광명을 넣습니다. 맞죠? 광명은 멋진 가시나 되죠. 더군다나 요새는 뭡니까?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새는 광명 가시나면 전부 뻔하게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전부 광명이잖아. 그죠? 그리고 요건 뭐겠어요? 요새 말하면 뭐죠? 30cm 되는 요 동그란 전구 있잖아요. 큰 거 요래 해놓고 근데 요런 거 불 팍 켜놔 뭡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와, 또 다른 거 대박이나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탁 선생님은 9번째로 광명까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21번 광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죠? 광명까지는 배우는 자는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광명에서 표상을 찾는다. 됐죠? 그 전생에 많이 한 사람은 햇빛 답에 딱 보면 광명까지는 팍 생이 피겠죠? 그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전생에 닿지 않은 자도 22번입니다. 위에서 쓰란 빛의 원반을 오바사라고 하거나 알로카 하면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항아리 속에 등불을 켠 뒤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벽을 향하도록 막는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 등불이 빛이 나와서 벽에 원반을 막는다. 대충 무슨 말씀 알죠? 예, 오시면 이게 쉽죠, 그죠? 동그랗게 하고 불 딱 붙이면, 그죠? 뻔한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가시나를 하면 되겠죠? 그걸 뭡니까? 오바사 빛이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됐죠? 전부 여기 가시나는 전부 개념적 접근입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23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번에 한정된 허공까지는 한정된 해도 뒤에도 제한된 이라면 아비담 킬라자에서 나면 제한된으로 옮긴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이랑 한정된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 제한된 하나 해주십시오. 한정된 허공까지에서도 허공까지를 배우는 자는 틈새나 열쇠 구멍 됐죠? 창문. 근데 이거는 뭡니까? 허공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됐죠? 빛이라고 주시하면 그거는 뭡니까? 광명까지나 됩니다. 아니, 허공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라 합니까? 25번. 나머지 전생에 닿지 않은 자는 영을 잘린 초막이나 한 조각의 가죽이나 돗자리 등의 어떤 곳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늘린, 그러니까 30cm죠, 그죠? 구멍을 만들고 위에서 말하는 벽의 틈새 등의 구멍에서 됐죠? 그 구멍을 만들고 그거 쳐다보고 구멍 이러면 됩니다. 구멍 하면 되고 뭔가 한정된 허공 됐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색계의 사종성과 우종성을 원인은 가시나들을 써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가시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그럼 여기 일반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10가지 가시나 했잖아요. 지수, 화풍, 그죠? 정황, 적백, 여기서는 공식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는 공은 되고 식 대신에 광명 됐죠, 그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항목에서는요, 크게 그죠? 부다우스 스님은 3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신통변화의 성취입니다. 가시나 수행을 왜 하느냐?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신통변화를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신통변화, 신통. 예. 근데 요새는 우리 신통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 말레이시아 가려면, 태국 창마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비행기 타면 몇 시간 하면 값입니다. 신통 중에 신통입니다. 옛날에는 갈비 타고 왔지, 그죠? 다른 데서는, 그죠? 요새는 뭡니까? 불교는, 중국에 불교 올 때는요, 선종이 들어올 때는 달마대에서 갈비 타고 왔어요, 혼자서. 요새는 불교는 이미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비행기 타는 거. 예, 유럽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멋지게 영어 번역되는 거 보면요, 기똥차입니다. 한글로 영어 번역되는 거, 영어로 번역되는 제가 번역됐는가 하고, 영어로 번역되는 거, 영어 조금 아는 사람은 영어로 번역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멋지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히 특히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교는 미국으로 갔으면 뭐 타고 갔습니까? 에어버스 380 타고 갔습니다. 됐죠? 최신기종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갔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국은 그 미국 불교 지금 수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배민 스님이 불교는 한국 불교입니까? 미국 불교입니까? 죄송합니다. 미국 불교입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 교수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불교 강의합니다. 불교 강의를 한글로 할까요? 영어로. 완전 영어로 합니다. 그럼 그 스님은 무슨 책을 보고 그 연구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된 책입니다.
예, 그렇게 또 한국에 인구선들은 해민선도 주고 똑같고 난 해민선 그 붉은 물이 시시하던데 그걸 왜 보통 사람들이 뭐 좋다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당신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우리 한국 분은 그래서 당황친 거잖아요. 뭐 한자 뜻 고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찾고 앉아가 좋은 참 한자 하다가 뭡니까? 구석지대 사람들 보고요. 근대 사람들하고 뜻이 안 통하면 그 작은 뜻이 좀 통하죠. 저는 순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로. 너무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갖고 대구 와서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맞죠? 서울 올라가면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다는데 지금처럼 막 빨리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경상도 분은 막 좋아하면 막 죽으려 그래요. 정말 오래간만에 고향 말 들어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죠? 서울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따라서 저는 가슴을 깔찍 떴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분은 막 신나고 운동 편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합니다.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여기 우리 저 보살님 있잖아요. 보살님 주신 그 보살님 그 며느리래요. 대구 사람이니까 막 알아듣고 이런데 그죠? 저 쉬는 시간에 물어보더래요. 야, 저 스님이 저 도반들이 저 스님 왜 칼치를 떴는데 스님이 왜 칼치를 떴느냐고. 칼치 떴는데 이랬더니 우리는 칼치 떴는 말 잘 쓰죠, 그죠? 네, 그걸 칼치 떴는데 뭐 저 스님이 왜 칼치를 떴는데 그럼 더 재밌었다고. 우리 보살님 작년에 저한테 알려줬어요. 자기 며느리가 전화 와갖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가시나 수행은 특히 신통 변화를 얻으려면은 가시나를 통해서 제4선까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4선을 그죠? 기초가 되는 선이랍니다.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라 해서 그죠? 바닷가 자나라고 합니다. 이거대로 바닷가 자나입니다. 자나는 선이죠. 바닷가는 기초가 되는 뭐의 기초가 되는? 신통 변화의 기초가 되는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이랍니다. 제4선을 됐죠? 그래서 제4선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신통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의 정설입니다. 됐죠? 그죠? 그렇겠죠? 마음챙김에서 우백 같은 평온이 완전히 확립되어야 되고 그 평온 때문에 이런 마음챙김이 이 청량하게 되기가 신통을 낮추겠죠. 그죠? 안 그러면 지난 예나 그죠? 소대라도 소백 대표 그러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초기는요, 대충만 따져봐도 적어도 6, 70군데 이상에서 부처님께서 육신통을 자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믿지 마십시오. 오해 마음입니다. 됐죠? 신통 안 믿는다고 해서 불교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게 주소서에서 강조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이제 12품, 13품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신통을 얻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고 싶은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4선까지 체득해야 됩니다. 쉬운 게는 아닙니다. 요새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요새는 스마트폰 사면 되고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행기 타면 되고, 외국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하면 가면 됩니다. 됐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통을 얻느냐? 10가지 가시나니까 10가지 신통을 각각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8번에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부탁을 쓰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경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자, 우리 28번은 뭐죠? 자, 다운하는 말 해봤으니까 하나가 되었다가 8이 된다는 이 총이 6, 70군데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족통이죠. 자, 그래서 신족통이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그죠? 이걸 얻어야 뭡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허공이나 물에서 땅을 창조하여 발로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는 등의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제한되거나 무량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기를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됐죠? 땅의 가시나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됐다, 열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땅을 전부 다, 우리 소말 축지법 있잖아요? 저 11장에 12장에 보면 재밌는 성대에 나옵니다. 어떻게 축지법을 얻는지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와, 난 궁금해 죽겠다는 거는 오늘 집에 가지 말자 11장 펴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3, 29번. 자, 똑같이 해서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땅 속으로 숨거나 나오고, 이것도 뭡니까? 경이 나옵니다. 그죠? 폭풍을 일으키고, 강과 물과 관계된 신통을 나눌 수 있겠죠? 그거 됩니다. 불을 가시나는 뭡니까? 태우는 능력 있잖아요. 그가 태우기를 원하는 것만 태우는 능력, 여러 가지입니다.
자, 연기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면 등등 되죠. 그죠? 기억에 나온다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가시나는 뭡니까? 바람이 송처럼 빨리 가고 됐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예, F에서 380 타고 그죠? 빨리 날아가려면 그죠? 그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F에서 아이라고 예, 시간도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이제 6시간 20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 15만 원만 주면 갑니다. 믿을 수가 없죠. 저가 항공. 그것도 뭡니까? 에어버스 380에 두근가는 큰 비행기, 최신형 비행기 타고 자리가 좀 좁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가시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푸른색 형상을 창조하고 등등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가시나 다 경을 지금 인용해놨죠. 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석가들은 당연히 밝게 되겠죠.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신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나를 닦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가시나를 닦으면 노란색 가시는 노란 형상을 창조하고 검을 창조하고 이런 게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부다우사 스님은 특히 이 10가지 가시나 수행은 이런 의미로 10가지 신통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 그죠? 그 일반적인 항공 길라잡에서는 첫 번째는 뭡니까? 신통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됐죠? 10가지 각각 다른 가시나를 통해서 각각 다른 신통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 요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8번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하나 이 또 경을 인용한 겁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면 무량하게라는 이 분류는 모든 가시나에 적었는데 이와 같이 쓰라고 됩니다. 자, 경에서죠. 우리 경에 10가지 가시나 한 6군데 나온다 했죠? 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이런 구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무량하게 인식한다는 말은 확장했다는 말이죠. 어디로 확장했습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됐죠?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됐죠, 그죠? 출처 적어놨죠. 그럼 한 6군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다우사 스님이 누굽니까? 주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위로란 위로 허공을 향합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아래로란 아래로 땅의 평을 향합니다. 이것도 나도 하겠다. 옆으로란 토지 구역처럼 주위를 한정합니다. 나도 하겠다. 됐죠? 그런데 어떤 자는 오직 가시나를 위로 확정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나오죠? 39번에서 그죠? 중간에. 자, 하나의 가시나는 다른 가시나와 상관은 없음을 보기 위해서 썼다. 됐죠? 하나의 가시나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무량하게란 이 방법은 모든 가시나 적용입니다. 무량하게란 이것을 확장함이 한정이 없는 것으로 쓰였다. 마음으로 가시나를 확장할 때 전체 확장한다. 됐죠? 확장하는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 한정해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요만하게 한정해서 요만큼 확장시고 요만하게 한정해서 요만큼 확장시고 요만하게 한정해서 요만큼 확장시고 됐죠? 이 법당 전체만 하게 해서 확장시고 보건사 전체만 하게 해서 확장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대구 여기 무슨 동입니까? 무슨 만큼 확장시고 대구시만큼 대한민국만큼 온 지구만큼 온 우주만큼 왜 이래 확장합니까? 저 뒤에 어디 나온다. 이래 확장을 해갖고 저는 그 안에 가시나를 확장시키고 무량하게 확장시키고 그걸 뭡니까? 이 가시나인데 이거 가시나는 이제 자기 만든 개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의심을 본 예를 들어서죠. 무량한 그 자의만을 확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그분의 자의심에 젖어든다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무량심 어디 나온다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등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그죠? 그러면 자, 이 그죠? 가시나 수행은 누가 성취하고 누가 성취하지 못하느냐 이걸 밝게 되겠죠. 이거 말로 돼. 일체 중생이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확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아이, 누구든지 아무 오염 중견을 지은 놈도 이거 다 된다. 이런 건 뭡니까? 와, 불교의 무량함이요. 그 대자비심이요. 이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상자분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죠? 나쁜 놈, 얼굴 만지는 놈은 죽어도 성취 못합니다. 됐죠?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성취하겠어요? 지혜가 없어도 성취한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 얘기 들습니까? 바보 천치는 바보 천치. 저는 차비를 알고 이건 옛날에는 그죠? 막 이렇게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저는 이래 하는 게 이게 차비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은 승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의 장애를 가졌거나 오용원의 장애를 가졌거나 과보의 장애를 가졌거나 믿음이 없고 여기가 없고 통찰리가 없는 중생 6가지죠. 업의 장애, 오용원의 장애, 과보의 장애, 믿음이 없고 여리가 없고 통찰리가 없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분은 좀 나쁘죠, 그죠? 육체적 중생이 딱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에이씨, 차더라고. 에이, 기분 나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아무 맞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6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의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 위반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가시나 수용을 설치합니다. 자, 설명합니다. 1. 업의 장애를 가진 자들은 무관업을 가진 자들이다. 무관업 지은데 지난해는 다 승부를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다 그죠? 본선 초선에서 3선 들 수 있다면 이게 평등입니까? 그게 차별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업의 장애, 여기서 업의 장애는 오무관업, 무관업은 오무관업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랑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학생활을 판 사람이 초선 2선 3, 4선 문득 딱 가서 승치할 수 있다면 불가 아니죠 그게. 근데 기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맞죠? 어머니 아버지 죽고 우리는 어머니